최근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대장주를 둘러싼 투자 심리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묻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를 흔들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 전망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기대했던 주주환원 정책과 실제 기업의 자본 배분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ISA 개편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이번 이슈는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 것인가, 그리고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주주환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무려 10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곧바로 해명 공시를 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언급된 10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주주환원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주주환원 정책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고정 배당금을 기존 주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고, 같은 기간 발생하는 잉여연금 흐름의 50% 수준을 총 주주환원 재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주환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주주환원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가는 현재 실적만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돈, 미래에 받을 배당, 미래에 이루어질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기업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까지 미리 반영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SK하이닉스에 대해 실적도 좋아지고 현금도 크게 늘어날 테니 주주환원도 크게 확대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면 그 기대 자체가 주가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규모가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지 않았더라도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실적 악화와 기대치 하락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AI와 HBM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제부터 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입니다. HBM 증설에 더 투자할 것인지, 첨단 패키징에 투자할 것인지, 미래 기술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에게 더 많이 돌려줄 것인지, 결국 자본 배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게 현금은 단순한 잉여 자금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생산 능력 확대와 기술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주환원을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키울 수 있는 투자와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세 가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잉여연금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설비 투자와 성장 투자의 규모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발표되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투자가 줄고 주주환원도 늘어난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현금은 늘어나는데 미래 투자가 급격하게 확대된다면 주주환원 규모가 기대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반드시 악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가 향후 더 큰 이익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주주에게 얼마를 돌려주느냐보다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국내 증시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기업이 주주환원을 확대하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ISA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산적 금융 ISA입니다. 새로운 ISA에서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기존보다 훨씬 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기존 ISA는 일반형 기준 이자 배당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였지만 생산적 금융 ISA는 별도의 비과세 한도를 두지 않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오히려 논란이 커졌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존 ISA와 새로운 ISA 사이의 관계, 그리고 기존 ISA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 변화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ISA의 2월 납입 제도와 만기 구조 등에 대한 변경이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ISA가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정작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라는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결국 정책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논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8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빠르게 다시 움직인 것일까요? 그리고 이게 국내 증시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파트 2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왜 맹탕 논란으로 번졌는지, ISA 개편이 왜 다시 재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려면 정부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단순히 반도체 업황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기업이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하려면 그에 맞는 시장 환경과 세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을 놓고 투자자들의 반응은 기대만큼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방향 중 하나는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롭게 만들고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별도의 비과세 한도를 두지 않고 청년형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의 10%를 소득 공제하는 방안까지 포함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좋은 정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제도의 혜택만 본 것이 아닙니다. 기존 투자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함께 봤습니다. 특히 기존 ISA의 2월 납입제도 폐지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ISA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계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혜택보다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입한 계좌의 규칙이 몇 년 뒤 또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면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혜택을 내놓더라도 투자자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번 정책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정책의 목적은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기업의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개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목적만큼이나 설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자본시장 정책은 투자자들의 행동을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 가지 혜택을 늘리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불편이나 불확실성을 만들면 오히려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논란을 단순히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는데 투자자들이 왜 불만인가? 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핵심은 훨씬 간단합니다.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국내 자산을 보유할 이유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가 정말 성공하려면 단순히 배당 소득을 비과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늘려야 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해야 하고 기업지 배구조에 대한 신뢰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 이 시장은 내 돈을 묶어두는 곳이 아니라 내 자산을 키워주는 곳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세제와 기업의 주주환원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연결된 구조입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 주주환원, 개인 투자자의 투자 수익, 세제 혜택, 국내 증시 자금 유입, 이 구조가 선순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전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는데도 주주환원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면 투자자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이 주주환원을 크게 확대했는데 세제 환경이 불리하다면 역시 개인 투자자의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는데 제도가 복잡하거나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불만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국내 증시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문제와 정책의 문제가 동시에 투자자 신뢰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슈를 단순한 세제 개편 논란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 증시가 앞으로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뒤에는 기대치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때 작은 정책 변화나 기업의 주주환원 관련 뉴스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환원 기대가 약해졌으니까 매도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HBM이 좋으니까 무조건 장기 보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HBM을 중심으로 한 실적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는가? 두 번째, 잉여현금 흐름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하는가? 세 번째, 그 현금을 투자와 주주환원에 어떻게 배분하는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부 정책입니다. ISA 개편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배당과 주주환원 관련 세제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기업의 자본 배분을 유도하는 정책이 실제 투자자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이 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8월 7일 대통령이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앞으로 발표될 수정안은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투자자들의 반발을 확인하고 제도를 다시 손질한다면 처음보다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되는 제도인지,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이 맞는지, 그리고 제도가 자주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ISA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시장으로 기억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고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고 정부는 투자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만들고 개인은 그 혜택을 다시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 이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순히 세금 하나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평가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정책 하나에 베팅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수정안을 확인하면서 실제 기업의 현금 흐름과 주주환원 정책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는 실적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 뉴스와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을 단순히 반도체 업황 때문이라고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높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 그만큼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10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포도처럼
시장의 기대가 실제 회사의 공식 계획보다 앞서 나간다면 그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라는 방향 자체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존 ISA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제도 변화와 예측 가능성에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다시 재검토에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의 실제 현금 흐름과 주주환원 규모. 두 번째, ISA 개편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세 번째, 기업과 정부의 정책이 실제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좋은 기업의 실적만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는 시장에서 이제는 기업이 번 돈을 어떻게 주주와 나누는지, 그리고 정부가 투자자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지까지 주가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하이닉스를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를 고민하기보다 기업의 실적과 주주환원 그리고 정부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세제 개편안 수정 내용과 국내 대형주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실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보는 주가보다 그 주가를 움직이는 숫자와 정책을 보고 싶다면 코스원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